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봉입니다. 오늘은 이제 좀 복수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제 RLC 회로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복수수의 개념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게 어려운 주제긴 한데 일단 책에 나와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수수라는 것은 이제 실수부와 헛수부로 나눠집니다. 실수부와 이제 헛수부로 나눠지는데 대개 이제 그러니까 실수부는 이제 이게 고정된 값이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양이죠, 이제. 근데 이제 헛수부의 값은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양입니다. 시간에 따라 이제 변하는 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제 코일과 이제 콘덴서를 보면은 이제 코일이 에너지를 흡수하면 콘덴서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일이 이제 에너지를 방출하면은 콘덴서가 에너지를 흡수하고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에너지를 이제 시간적으로 자꾸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LC 공진을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이제 안에 내부 로스가 없다 그러면 이제 영원히 서로 이제 공진하는 거죠.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근데 내부 로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고 언젠가는 이제 감쇄를 해가지고 이제 언젠가는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복소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양과 변하는 양을 함께 표현한 이제 그런 수다. 뭐 이렇게 좀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소수는 이제 이제 요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x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허수축.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요 거리를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이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거리와 이제 각도를 알 수 있고 이제 요런 관계가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이제 복수수를 이제 변환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이제 원래 요 복소수에서 또 이제 우리가 거기 이제 사인 코사인으로 나타낼 수도 있죠. 이제 우리가 보면은 R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해 가지고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제 루트 씌우면은 이제 되고 그 다음에 각도는 이제 아크탄젠트 AB로 하면은 이제 각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역으로 이제 A 길이는 이제 사인 세타고 R의 사인 세타고 B의 길이는 죄송합니다. A의 길이는 R의 이제 코사인 시타고 B의 길이는 이제 R의 사인 시타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인 표시로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치수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R에 이제 세타 이렇게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표현하는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 플러스 3 플러스 이제 제4에 이제 이런 허수가 복수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요 길이는 5가 되겠죠. 5고 아까 탄젠트 하면 이제 각도는 53.1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저기 그 사인 코사인 나타내면은 이제 5 코사인에 53.1, 그 다음에 5 사인에 53.1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 극표현식이라고 그러죠. 이제 크기하고 각도를 나타내는데, 이제 지수함 조정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하나를 가지고 이제 요 복소수를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어떤 표현 형식은 달라도 요 세 개가 다 이제 같은 이제 복소수 표현 방법이구나.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참 보면 볼수록 참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참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쭉쭉 넘어가다 보면은 예, 이제 여기에 예,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이제 그 예,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이제 임피던스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이제 전압 형태로 이제 나타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우리가 요 이제 보면은 그 이제 저항과 이제 콘덴서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터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제 전압에 대한 이제 전류의 위상이 서로 이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항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요게 이 컬러로 나왔으면 좋을 건데 요 바깥쪽이 이제 그 전압 곡선이고 안쪽이 이제 전류 곡선이죠. 전류 곡선이고 여기 이제 요걸 이제 서로 곱해가지고 파워를 구하면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가 전혀 없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걸리는 전력도 이제 위상차가 이제 없습니다. 이제 똑같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를 이제 역률이 1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덴서의 경우는 그 이제 전압의 이제 위상보다 전류의 위상이 이제 그 90도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전압의 위상이고 요게 이제 전류의 위상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저기 이제 전압을 이제 그러니까 콘덴서에 우리가 사인파가 아니고 플스파를 탁 넣으면은 이렇게 이제 전류가 플스파 이제 처음에 무한대로 튀었다가 이제 방전하는 형태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그러면 요게 이제 그 이제 전압에 대해 가지고 전류의 위상이 이제 앞서는 걸 우리가 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덴서는 반대입니다. 콘덴서는 전압의 위상보다 이제 전류의 위상이 이제 90도 넣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V는 L, dT분의 di 식을 생각하면 이제 전압을 908로 가했을 때 전류가 천천히 증가하는 이런 것에서 이제 이게 전류가 넣겠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부분은 이제 그 이런 어떤 이제 그 전압과 전류의 어떤 위상 관계를 이제 이 복소수 평면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그리면 엄청 힘들죠, 이제. 그러면 그냥 요렇게 딱 그려 놓으면은, 이게 이제 전압에 대해 가지고 일단 전류의 위상이 이제 90도 늦구나, 90도 빠르구나. 이제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좀 이게 좀 간단히 이제 나타내면은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임피던스, 그 이제 리액턴스,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이제 실수축으로만 되어 있는 걸 이제 우리는 뭐 저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콘덴서나 이제 그 코일의 인덕터에서의 어떤 이제 저항 성분을 이제 그 리액턴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요 XC는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오메가가 2파이 F이기 때문에 2파이 FC, 그 다음에 이제 인덕트의 어떤 이제 저항 성분은 이제 2파이 FL,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한 어떤 그 전류하고 전압의 그 이제 위상관계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구한 그 이제 위상관계가 서로 이제 좀 반대로 돼 있어 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앞쪽은 이제 이게 그 전압에 대해서 이제 그 전류의 위상관계고,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우리가 하는 이제 임피던스, 어떤 이제 그 전류를 얼마나 잘 흘릴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그런 관계에 가지고 이제 전류와는 이제 좀 반대로 이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좀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좀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할 때 키로이프 법칙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제 전압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식을 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전압을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세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이제 저항이나 그 다음에 리액턴스 이제 성분으로서 나타내면은 이제 요렇게 이제 나타내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은 이제 위상차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콘덴서는 마이너스 90도, 그 다음에 이제 리액트는 이제 플러스 90도. 그래서 이제 전체 이제 임피던스를 이제 나타내면은 요 RLC에 대한 임피던스는 이제 R 저항, 그 다음에 이제 콘덴서에 대한 리액턴스, 그 다음에 인덕턴에 대한 리액턴스를 합하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요 R가 이제 RLC로서 이제 임피던스를 표현했을 때 이제 거기에 걸리는 전압은 우리가 이제 저항 분배 법칙과 이제 똑같은 형태로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고, 예, 병렬도 마찬가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정밀한 센서에 많이 쓰이는 이제 이런 이제 부분도, 이런 부분은 이제 사실 이제 행렬식으로 이제 좀 풀어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좀 뭐 어렵기 때문에, 예, 별도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게 제어공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전달함수를 이제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이게 RLC가 이제 직병렬로 묶였을 때 이제 거기에 걸리는 이제 전달함수는 이제 이렇다. 예, 이렇게 이제 각각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식을 가지고 이제 전달함수를 구한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제어 이렇게 해가지고 오펜프를 가지고 제어 이렇게 꾸몄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보대 플랫이나 이제 이런 걸 이제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전에 이제 좀 잠시 언급드린 여기에도 이제 조금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어 회로에 이제 오펜프를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했을 때 각각의 이제 임피던스가 이제 요 저항일 수도 있고, 저항이면 그냥 단순히 이제 알면 요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콘덴서가 있을 때 이제 전달함수는 이제 이렇게 될 것이고, 요건 이제 이건 이제 적분회로죠. 적분회로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엔 캡이 있고 여기 저항이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적분회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콘덴서고 여기 저항이 있을 때 이제 미분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미분회로의 이제 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분회로는 이제 S고 적분회로는 이제 S분의 1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제 우리가 제어의 어떤 이제 안정도나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 RC를 더 붙이는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전달함수가 이렇게 이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이제 오펜프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제어기를 구성했을 때 이제 전달함수를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좀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PID 제어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뭐 보대 플랫도 구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책의 내용이 참 좀 좋은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좀 다 공부를 하고 좀 하면 좋은데, 일단은 이제 책이 좀 두꺼운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좀 이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전체적으로 좀 훑어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복소수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좀 잠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아주 이제 좀 중요한 식이 이제 이 오일러식, 이 식입니다. 이제
이게 있음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제 적분 그러니까 이제 사인과 코사인을 이제 그러니까 지수함수로 이제 표현되는 어떤 사인과 이제 지수함수와 지수함수로 이제 표현되는 어떤 식을 사인 코사인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어떤 좀 미적분해가 이제 잘 만들어지고 상당히 수학이 상당히 좀 아름다워졌다 뭐 이렇게 뭐 수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복소수를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 그냥 동그라미밖에 안 보이는데 이제 얘를 이제 3차원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제 쭉 진행되는 이제 이런 게 복소수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이제 실수 쪽에서 이제 볼 때, 허수 쪽에서 볼 때, 이렇게 보면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이제 코사인으로도 보이고 사인으로도 보인다. 이제 뭐 그런 걸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저도 나름대로 이제 이런 개념들을 좀 이해를 하려고 좀 나름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이게 정확하게 이제 어떤 거다 이제 라는 걸 사실은 이제 뭐 아직은 이제 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좀 통찰이 생기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좀 말씀 나온 김에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이제 주파수를 이제 얘기할 때 이게 라플라스 변화는 이제 스위치 같은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0에서 시작한다 해가지고 구형파를 탁 주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제 이게 전개가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은 이제 그런 게 아니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쪽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 시간 정적에서 보통 많이 봐지는데 얘를 이제 주파수 영역으로 보면은 이제 구형파는 이제 사인 웨버가 여러 개 보인 이제 이런 걸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스코프나 이런 걸 보는 것은 대부분 이제 요 시간 영역에서 보는 거죠. 그럼 이런 구형파가 사실은 이제 이런 사인파의 중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 보는 건 이제 주파수 영역이죠. 주파수 영역. 그래서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우리가 시간으로 이제 보는 걸 이제 주파수 영역으로 이제 해석하는 걸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리에 변화는 이제 시간 함수를 이제 주파수 함수로 나타내는 거고 이제 라플라스 이제 변화도 마찬가지 시간 함수를 이제 S 영역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주파수를 포함하는 어떤 영역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라플라스 변화는 이제 푸리에 변화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뭐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뭐 이렇게 되는데 라플라스 변화는 이제 0에서 무한대 이렇게 이제 내가 시작점을 이제 줄 수 있다는 거죠. 스위치를 이제 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좋은 거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이 복소수 그러니까 S 평면이 이제 이게 복소수 영역이죠.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예. 그래서 이제 뭐 요런 이제 댐핑도 이제 우리가 요 댐핑 개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인 팩터하고 이제 댐핑 팩터하고 이제 곱셈으로 나타나는 게 요런 거라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이게 어떤 복소수 영역에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좀 그 생각하고 그려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제어공학적으로 이제 이게 우리가 접근을 하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보는 그 시간 영역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이제 주파수 영역으로 끌고 와야 이제 우리가 요 제어공학적인 이제 접근이 좀 용이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함수를 구하면은 전달함수가 구해지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찌 보면 그냥 이제 순수 좀 수학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이제 그 아까 이제 설명드린 그 RLC나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 이런 이제 그 수학의 어떤 기본 논리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달함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달함수를 이제 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뭐 보데 플롯을 그린다든지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수학적인 이제 순수 수학적인 이제 영역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전달함수를 구하는 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우리가 뭔가 동작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물리계를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그 물리계가 미분 방정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 가지고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이제 그 S 파라미터로 식으로 이제 전달함수가 되면 이제 그 이후는 이제 순수 수학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RLC 회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RLC 회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소수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전달함수로 이제 오고 그러니까 RLC 회로에서 이제 그런 게 좀 이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RLC 회로를 이해를 하고 얘를 이제 전달함수로 이제 나타내면은 이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제어공학적인 해석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순수 이제 수학이라는 거죠. 수학적인 어떤 개념에 의해서 이제 이런 이제 그 니콜슨도도 나오고 이제 보데 플롯도 나오고 이제 그렇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전달함수를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수학적인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제어하려고 하는 어떤 그 지역이나 이제 그 역학계의 이제 미분 방정식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걔를 이제 전달함수로 이제 정확하게 바꾸는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RLC 회로를 이제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